갱년기에 부모가 아프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이 없어지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아픈 가족이 있는 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냐고 하면 전 말할 수 있어요.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선택지가 다양할 수 없었어요. 포기하는 게 너무 일상이었어요.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비혼이 맞물리면서 병든 부모와 조부모를 부양하는 청년들, 그러니까 영케어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극심한 생활고로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지 못해서 끝내 사망하게 한 청년 강 씨도 영케어러였습니다. 한 관련 기사 제목에는 간병 살인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 사건을 정말 살인으로만 바라봐야 하는지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의료정책 전문가인 허윤정 아주대 의대 교수 모시고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처럼 젊은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의 부양을 떠맡게 된 사람들을 영케어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아직 뭐 그런 개념조차 잘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태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영케어러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사실은 이미 대책이 좀 마련됐을 것 같고요. 과거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소년, 소녀 가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년, 소녀 가장한테 지어지는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탁가정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제도를 돌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영케어러라고 지칭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이유는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호주는 2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강 씨와 같이 청년 케어러에 해당하는 분들은 30세까지를 놓고 봅니다. 일본은 30세까지, 18세에서 30세까지를 네. 청년 케어러라고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령대를 확 올리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케어를 독점하고 있고 또 독박 케어를 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영케어러가 있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한국의 복지제도가 아주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사실은 영케어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느 나라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요. 지금 강 씨와 같이 이런 문제는 실제로 우리의 복지 제도가 신청주의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러한 신청주의적인 복지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내가 먼저 신청해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걸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각지대가 불가피하게 생기고 지금처럼 단전이나 단수나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삶의 마지막 벼랑 끝에 가서야 문제가 드러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젊은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의 부양을 떠맡게 된 사람들, 영케어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강 씨, 얼마 전 있었던 강 씨의 아버지의 케이스를 좀 들어보면 집에 가스가 끊기고 쌀을 사 먹을 돈마저 없는 정말 열악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영케어러는 사실 어찌 보면 젊은 나이에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되니까 열악한 상황에 어차피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영케어러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중복적인 문제입니다. 본래 그러니까 성인이 된 가장이 책임져야 될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와 함께 예를 들어 본인의 학업을 해야 된다던가 네. 아니면 그 시간을 쪼개서 부모나 친지를 돌봐야 한다던가 이런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분들이 갖게 되는 어떤 스트레스나 아니면 압박감 이것들은 굉장히 컸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람들을 초기에는 주변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효녀, 효자라 부릅니다. 맞아요. 엄청난 사회적 압박이 됩니다. 그분들은 효녀, 효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마땅히 돌봄의 서비스를 받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의 영역에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잘 모르고 또 그런 것들을 인지할 만한 그런 연령대에 가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돌봄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게 온전히 내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프레임이 옥죄는 그렇습니다. 것이기도 하다고 기사에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기초생활보장제나 긴급복지 지원 같은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아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모르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걸 먼저 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네. 그런
정책들, 시스템들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송파 세모녀 사건도 있었고 그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금처럼 단전이나 단수나 이런 워닝 사인이 생기면 이런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사례를 발굴해서 위기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제도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런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사례 발굴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로 현재 나타나고 있어서 이렇게 내가 손들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그 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단숨에 연결되기는 너무나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케어라는- 나오는 그런 수만 해도 그냥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뭉뚱그려 하는 것이지 네. 대략 예상을 하는 것이지 실태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참 큰 문제라고 봐요. 맞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서는 일본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마이니치 신문사라고 하는 곳에서 취업자들의 기본적인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도무지 18세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동거하는 가족이 뭐 한 명이나 아니면은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취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기초조사가 시작됐고요. 네. 그리고 전면적인 조사가 다 시작돼서 영국, 그다음에 일본, 호주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미 지원금을 주는 그런 제도까지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면적인 실태 조사 이런 것들부터 좀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 시간, 맞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을 좀 벌어줘야 그리고 지원이 들어가야 그런 식으로 좀 같이 맞물려서 이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전문가가 보시기에 근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방안이 좀 보완되면 좋을까요? 영케어러 또 청년 케어러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돈과 같은 그런 자원이 지원되는 게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들은 시간을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공부해야 될 시간, 나의 미래를 챙겨야 될 시간,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을 온전히 가족을 돌보는데 기회비용으로 다 쓰기 때문에 이들 개인의 인생을 되돌이켜 줄 수 없거든요. 네. 저는 반드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도와주겠다. 우리가 돈으로 뭔가 뭐 물품으로 이게 아니라 그들의 시간을 잡아줄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정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또 그들의 돌봄의 삶의 무게를 정부가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고요.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들이 교육 기회를 박탈받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인생을 되돌이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맞아요.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맞는 시기에 적절한 보상과 적절한 지원과 적절한 지원책이 좀 마련돼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이번 대선 후보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주면 된다고 보세요? 이 문제는 저희의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사건이 난 강 씨의 경우에도 아버님이 아팠는데 그 아픈 병원비가 너무나 많이 밀렸고 그래서 그 많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병원에 더 있지 못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퇴원을 했고 그러면서 온전히 경제활동, 돌봄활동 또 아버지가 아무런 움직임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는 병원비를 감당 못해서 병원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보장성 강화나 재난적 의료비를 좀 더 두텁게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비는 국가가 부담하지만 간병비는 사실은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입원해서 병원비는 다 예를 들어서 재난적 의료비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간병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내가 병원에 있건 집에 있건 또 내가 돌봐야 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청년들, 그다음에 소년 소녀들 이런 분들에게는 국가가 그것을 온전히 떠맡아 줘야 되고 지금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이제는 두 부부가 만나서 아이 하나 정도를 낳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다치거나 아프면 아이 한 명이 자기의 인생을 치환하면서
돌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은 이 사회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저희는 이 저출산 시대에 이 영케어러 문제, 이게 보다 근본적인 수술과 대책이 필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기 인생을 치환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말씀 참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윤정 아주대 의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